한국 애들은 수학은 잘해도 창의성은 없잖아. 재활용 쓰레기 주워와 만든 게 창의성이라고 착각하지 마. MIT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 과연 한 소녀는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북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져요. 2층 맨 끝방 겨우 10평 남짓한 그 좁은 공간에서 15살 소년 이도윤이 몸을 일으켜 세우죠. 도윤아, 벌써 일어났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요. 4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이미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경력 단절 여성이 된 지 벌써 10년째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도 잘해요. 도윤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말수가 적지만 속은 깊고 무엇보다 공부만큼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지. 우리 도윤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순자 씨는 달아빠진 손으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면서 말해요.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작은 깍두기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도윤아, 오늘도 도시락 쌌다.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 하지만 도윤은 속으로 생각하죠. 난 늘 혼자야. 친구들은 나를 이상하게 봐. 말도 별로 안 하고 집안 형편도 그렇고. 하지만 그게 익숙해졌어. 내 꿈은 단 하나야.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학교 가는 길, 도윤은 버스 안에서 영어 단어장을 펼쳐요.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도윤은 공부에만 매진하죠. 그래야만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야, 저기 공부벌레 또 왔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리는 아이들의 수군거림.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로움으로 가득해요.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도시락을 먹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도윤은 꿈을 키워나가죠. 언젠가는 저 높은 빌딩에서 일하고 싶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해줘요. 우리 학교에서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한다고 해요.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 한 명을 미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도윤의 눈이 번쩍 뜨여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엄마, 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해요.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멀리.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2달 후 도윤은 국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어요. 전교 1등의 성적과 뛰어난 영어 실력, 그리고 진솔한 지원서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는 도윤에게 작은 편지를 건네줘요. 힘들 때 읽어봐. 엄마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도윤은 그 편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해요. 2023년 9월 도윤은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의 한 작은 도시에 발을 디뎌요. 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느껴지는 낯선 공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딘지 차갑게 느껴지죠. 웰컴 투 아메리카. 마중 나온 호스트 패밀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들은 도윤을 집까지 데려다 주며
간단한 설명만 해주고는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다음 날 월요일 도윤이 배정받은 학교는 세인트 조지 프랩 스쿨이었어요.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 사립학교는 겉보기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어요. 너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구나.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인 케빈 월터 교사가 도윤을 바라보며 말해요.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교사였지만 도윤을 보는 눈빛에는 미소 한 점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 애들은 수학은 잘해도 창의성은 없잖아. 여긴 그게 중요한 학교야. 케빈 교사의 말에 교실 안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지만 입술을 꼭 다물며 속으로 다짐하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야. 이 학교는 창의적 사고와 독립적 학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야.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로는 성공할 수 없어. 케빈 교사는 계속해서 도윤을 겨냥한 듯한 말을 이어가요. 마치 미리 도윤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쉬는 시간 반 친구들이 도윤 주변으로 몰려들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순수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험해 보려는 태도에 가까웠어요. 아시안 너 말 좀 해봐라. 영어 할 줄 알긴 하는 거야? 금발의 브레드라는 학생이 비웃음을 머금고 말해요. 니네 나라는 공부만 하지? 재미있는 건 없어? 제시카라는 여학생도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끼어들어요. 도윤은 정중하게 대답하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약간 어색한 발음을 흉내내며 웃어대요. I am from Korea. My name is.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되자 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죠.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코를 찌푸려요. 우엑, 뭔 냄새야? 저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도윤은 급히 도시락을 덮고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내요.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어머니의 요리가 여기서는 이상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오후 영어 시간 케빈 교사는 창의적 글쓰기 과제를 내줘요.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써보세요. 단 틀에 박힌 내용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서울의 좁은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 새벽마다 들려오는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 진솔하게 써내려가죠. 하지만 일주일 후 돌아온 과제지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냉정한 평가가 적혀 있었어요. 뻔한 이야기. 감정에 호소하려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써라. 시. 도윤은 그 평가를 보며 주먹을 꽉 쥐어요. 자신이 가장 진솔하게 써낸 글이 뻔한 이야기라고 평가받은 것이 억울하고 분했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호스트 패밀리 집 작은 방에서 어머니께 이메일을 써요. 엄마,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믿어주시는 한 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 이메일을 지우고 책상 서랍에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어요. 도윤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이 있어. 그 빛을 잃지 마. 도윤은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해요. 나는 증명할 거야. 한국 사람도 창의적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거야. 10월 둘째 주 미술 시간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담당 교사인 미셸 앤더슨 선생님이 특별한 과제를 발표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는 창의력 평가 과제입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미래의 도시예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단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겨야 합니다. 교실 안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브래드는 벌써 3D 프린터로 뭔가 멋진 걸 만들어야겠다고 떠들어대고, 제시카는 아버지 회사에서 고급 재료 좀 가져와야겠네 라며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호스트 패밀리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원해 줄 뿐, 과제를 위한 특별한 재료비까지는 내주지 않거든요. 그날 오후 도윤은 학교 뒤편 쓰레기장 근처를 배회해요. 다른 학생들이 버린 종이상자, 플라스틱 병, 신문지 조각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래, 이거야. 버려진 것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다음 며칠 동안 도윤은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우유팩, 계란 상자, 신문지, 페트병.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도윤에겐 소중한 재료가 되어주죠. 호스트 패밀리 집 지하실에서 도윤은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해요. 우유팩을 잘라 건물을 만들고, 신문지를 접어 다리를 설계하고, 페트병으로 미래형 교통수단을 제작하죠. 손가락이 풀로 끈적해지고 종이에 베어 상처가 나도 멈추지 않아요. 이상하네. 저 애가 요즘 뭐라는 거지? 호스트 패밀리 아들인 잭이 의아해하며 말해요.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요. 발표 당일 교실은 화려한 작품들로 가득해요. 브래드는 정말로 3D 프린터로 만든 첨단 도시 모형을 가져왔고, 제시카는 값비싼 재료로 만든 반짝이는 미래 도시를 선보여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거 얼마나 들었을까? 학생들의 감탄사가 교실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차례가 되었어요. 도윤이 책상 위에 올린 것은 폐지와 버려진 재료들로 만든 작은 도시였어요. 높이는 고작 30cm 정도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었죠. 제가 꿈꾸는 미래 도시는 재생의 도시입니다. 도윤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해요. 이 도시의 모든 건물은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보세요. 쓰레기였던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만든 미니어처 도시의 구석구석을 설명해요. 우유팩으로 만든 아파트에는 작은 창문마다 따뜻한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했고, 신문지로 만든 다리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만들어뒀어요. 페트병으로 만든 교통수단은 실제로 굴러갈 수 있게 바퀴까지 달아놨죠.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버려진다고 해서 쓸모없는 건 아니니까요. 교실이 조용해져요. 학생들이 도윤의 작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점점 그 정교함과 창의성에 감탄하게 되죠.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케빈 교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해요. 재활용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 주워와 만든 게 창의성이라고 착각하지 마. 진짜 창의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교실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죠.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케빈 교사를 똑바로 바라봐요. 그동안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선생님, 전 제 방식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어요. 웃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이 창의성이라면 왜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배우는 건가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져요. 이번에는 도윤의 당당한 모습에 놀란 것이죠. 케빈 교사의 얼굴도 순간 굳어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케빈 교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음 학생의 발표를 진행해요. 하지만 교실 안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도윤에게 다가와요. 야, 너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정말 내가 혼자 만든 거야? 신기하다. 처음으로 도윤을 인정하는 목소리들이에요. 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해요. 네, 혼자 만들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요.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께 이메일을 보내요. 엄마,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특별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또 무슨 놀림거리가 생겼나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죠. 야, 도윤, 너 인터넷에서 유명해졌어. 미술 시간에 같은 조였던 에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달려와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뭔 소리예요? 어제 내 발표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는데 지금 조회수가 5만 번을 넘었어.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 알고 보니 미술 시간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도윤의 발표 모습을 몰래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OMG, 이 아이디어 진짜 천재적이야. 환경보호와 창의성을 동시에. 감동이야, 유유. 한국 학생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 이런 게 진짜 창의성이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댓글들을 읽어보니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져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사무실에서 도윤을 찾는 방송이 나와요. 이도윤 학생은 교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낯선 중년 남성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도윤, 이분은 네브래스카 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님이신 마이클 데이비스 박사님이야.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자 마이클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도윤. 당신의 작품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제 연구실에 한번 와보실래요? 네, 저를요? 도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요. 마이클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해줘요. 이 영상이 우리 대학 미술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지속 가능한 예술과 환경 디자인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었거든요. 마이클 교수님은 계속해서 도윤의 작품에 대해 전문적인 분석을 해줘요. 재료의 활용법, 공간 구성의 독창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해주죠. 혹시 MIT에 관심 있나요? 제가 MIT 미디어랩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당신 같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져요. MIT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정말이세요? 물론이죠. 다만 좀 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제 연구실로 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날 오후 도윤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건 아니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케빈 교사가 동료 교사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거든요. MIT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케빈 교사의 표정에는 의심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그 누구도 MIT 추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저 한국 애가 뭔가 속임수를 쓴 건 아닐까? 요즘 아시아 학생들 표절 문제도 많이 있잖아. 다른 교사들은 그럴 리야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케빈 교사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요. 한편 학교에서는 도윤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무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다가와서 말을 걸어요. 도윤,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같이 프로젝트 해볼까? MIT 들어가면 우리 잊지 마. 하지만 도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 제가 MIT에 갈 수도 있대요. 정말이니? 우리 도윤이가 그렇게 좋은 대학에?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걱정도 묻어나와요. 하지만 도윤아, 너무 기대하지는 마. 혹시나 해서 말인데, 세상에는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어머니의 말씀이 예언처럼 느껴져요. 이미 학교에서 케빈 교사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도윤이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실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에요. 하지만 아침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죠. 교장 선생님이 도윤을 따로 불러서 말해요. 도윤, 혹시 내가 만든 작품 정말 내가 혼자 한 게 맞지? 네, 물론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아니다,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요즘 창작물 표절 문제가 민감하거든.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분명 좋은 소식이었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11월 둘째 주 화요일 아침, 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하루가 시작되어요. 평소처럼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려는데 교장 선생님이 급히 도윤을 부르시거든요. 도윤,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교장실로 와줄 수 있겠니? 교장실에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케빈 교사, 그리고 학교 상담교사까지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도윤, 앉아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불렀어. 교장 선생님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말해요. MIT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 추천서와 포트폴리오에 대해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조작이요? 무슨 뜻이에요? 케빈 교사가 냉정한 표정으로 끼어들어요. 누군가 MIT 입학처에 이메일을 보냈어. 내가 제출한 작품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이고 마이클 교수의 추천서도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상담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도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외쳐요. 물론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진정해, 도윤. 우리도 내가 정직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MIT 측에서는 정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진행을 중단하겠다고 했어. 교장 선생님의 말에 도윤은 주저앉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동안 품어왔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우리 학교 명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말해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한 건가요? 교장 선생님과 케빈 교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아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죠. 수업 시간이 되자 도윤은 교실로 돌아가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후였어요. 학생들이 도윤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야, 진짜야? 도윤이 표절했다는 거? MIT까지 속였다고? 대박이네. 그러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윤을 부러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려요. 브래드는 대놓고 비웃으며 말해요. 역시 아시안들은 꼼수나 부리는구나.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점심시간, 도윤은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려요. 한국에서 온 전화였죠. 도윤아, 괜찮니?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요. 알고 보니 한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교환학생 MIT 입학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엄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왜 사람들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려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해요. 알아, 엄마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하지만 도윤아, 세상에는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내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도윤, 미안해요. 학교 측에서 당분간 당신과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교수님도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절대.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윤은 무너져 내려요. 믿어주던 사람마저 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스트 패밀리 집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요. 호스트 부모님들이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어요. 도윤, 혹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호스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껴요. 밤늦게 도윤은 작은 방에서 혼자 울어요. 꿈꿔왔던 MIT, 인정받았던 재능, 쌓아온 신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으로 어머니가 보낸 문자가 와요. 도윤아, 엄마 편지 기억나니? 다시 한번 읽어봐. 너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 버틴 아이잖아. 이번에도 넌 해낼 거야. 엄마는 믿어. 도윤은 서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읽어요. 눈물로 글자가 흐려지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져요. 그래,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를 위해서라도. 도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요.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증명해낼 거라고 다짐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마음을 다잡은 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 다음 날 새벽부터 도윤은 행동에 나서요. 먼저 자신이 만든 작품의 제작 과정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하죠. 다행히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재료를 수집하는 모습, 설계 스케치,
단계별 제작 과정. 하나하나 날짜 순으로 정리하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죠. 맞아. 그때 에밀리가 중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줬잖아. 도윤은 급히 에밀리에게 연락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에밀리도 도윤의 간절한 부탁에 동영상을 보내줘요. 도윤, 나는 내가 직접 만드는 걸 봤어. 혼자서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했잖아. 에밀리의 말에 도윤은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증인을 찾아내죠. 바로 호스트 패밀리의 막내 아들 잭이었어요. 잭 기억나? 내가 지하실에서 작업할 때 내가 가끔 구경 왔잖아. 응, 기억해. 너 정말 신기한 거 만들고 있었어. 우유팩으로 집 만들고 신문지 접는 거. 잭의 증언까지 확보한 도윤은 이제 본격적으로 MIT 입학처에 해명 자료를 준비해요. 하지만 단순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하죠. 주말을 이용해서 도윤은 똑같은 재료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제 창의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윤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며 작업을 시작해요. 우유팩을 자르고 신문지를 접고 페트병을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기법을 설명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재료를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유팩은 방수가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사흘 동안 총 12시간에 걸쳐 완성된 새로운 작품은 이전 것보다 더욱 정교하고 창의적이었어요. 도윤은 이 영상을 편집해서 MIT 입학처에 직접 이메일로 보내요. 저는 제 능력을 의심받고 있지만 이 영상이 제 진실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창의성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도윤은 더 큰 행동에 나서요. 바로 지역 미술관에 연락해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요. 제 작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할 뻔했지만 도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미술관 큐레이터가 마음을 바꿔요. 흥미롭네요. 작은 공간이지만 일주일 정도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도윤은 마이클 교수님께도 조심스럽게 연락해요. 교수님, 제가 작은 전시를 열게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물론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학의 다른 교수들도 전시회에 관심을 보여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전시 개막일, 도윤의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동안 SNS에서 도윤의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거죠. 이 학생이 바로 그 한국 아이구나. 작품을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환경운동가들과 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유명한 TED 연사이자 혁신 교육 전문가인 사라 윌슨이 전시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든 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라 윌슨은 도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깊은 감명을 받아요. 이런 창의성이야말로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에요. 제가 다음 TED 강연에서 소개해도 될까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일주일 후 사라 윌슨의 TED 강연이 업로드되어요. 제목은 진정한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였고 도윤의 이야기가 주요 사례로 소개되죠. 한국에서 온 한 15살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혁신적 사고였어요. 강연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고 전 세계 교육자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MIT 입학처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이도윤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사 결과 위조나 표절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독창성과 창의적 사고는 MIT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 해냈어요. 제가 진짜라는 걸 증명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도윤이. 엄마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12월 중순, 세인트 조지 프랩스쿨의 졸업식이 다가와요. 이상하게도 이번 연도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많은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TED 강연 이후 도윤의 이야기가 교육계에 큰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과 교육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도윤, 축하해. 내가 졸업생 대표로 선발됐어. 교장 선생님이 도윤을 부르셔서 알려주신 소식이에요. 사실 성적으로만 보면 다른 우수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최근 1년의 사건들과 MIT 합격 소식 때문에 학교 측에서 도윤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결정을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케빈 교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필 그 애를 학교 이미지에 도움이 될까? 케빈 교사가 동료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을 도윤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어요. 하지만 이제 도윤은 예전과 달라요. 그런 시선들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죠. 졸업식 당일 아침, 도윤은 연단에서 할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요. 처음에는 무난한 내용으로 쓰려고 했지만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당에는 졸업생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 기자들, 교육 관련 인사들까지 가득 차 있어요. 뒤쪽에는 마이클 교수님과 미술관 큐레이터도 보이고 심지어 TED 강연으로 도윤을 알게 된 교육자들도 참석했어요. 이제 졸업생 대표 이도윤 학생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도윤이 연단으로 걸어나가요. 객석을 바라보니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케빈 교사의 시선이 특히 차갑게 느껴지죠. 하지만 도윤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교환학생 이도윤입니다. 첫 마디부터 강당 안이 조용해져요. 도윤의 당당한 모습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어도 늘었고 미국 문화도 익혔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배움은 따로 있었어요. 도윤은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며 계속해요.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창의성이 없다고요. 한국 학생들은 수학은 잘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했죠. 이 말에 케빈 교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어요.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창의성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도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요. 창의성은 어떤 특별한 나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강당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도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는 버려진 재료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쓰레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가능성이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케빈 교사를 똑바로 바라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의심받기도 했고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순간 강당 뒤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와요. 마이클 교수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그 박수가 점점 번져나가면서 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차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져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에게 의문을 제기해 주신 분들께도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더 확실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 말에 케빈 교사의 얼굴이 굳어져요. 주변 동료 교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 있어요. 모두가 그동안의 일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MIT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창의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도윤이 연설을 마치자 강당 전체가 다시 한번 기립박수로 가득 차요. 이번에는 더욱 열렬하고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믿어준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멀리 한국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제 어머니께요. 엄마 사랑해요. 도윤의 마지막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쳐요. 특히 어머니를 둔 학부모들은 크게 감동받은 표정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려고 몰려와요. 하지만 케빈 교사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했거든요. 도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MIT에서도 꼭 성공하세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인사가 쏟아져요. 도윤은 그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생각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동안의 시련이 헛되지 않았어. 그날 저녁 도윤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어요. 엄마 봤어요? 제 연설? 응,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MIT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1년 후 2024년 9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 캠퍼스의 한 연구실에서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MIT 1학년 이도윤입니다. 화면 속 도윤은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배경으로는 MIT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 모형들이 놓여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편지를 쓰려고 해요.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봐요. 캠퍼스 안을 걸어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연구에 몰두하는 교수들의 모습이 보여요. 1년 전만 해도
꿈꿔보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죠. 먼저 저를 믿어준 엄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셨죠. 그 말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요.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써주신 그 편지였죠. 지금은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생겼지만 여전히 도윤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마이클 교수님께도 감사드려요. 교수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MIT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마이클 교수님은 지금도 도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환경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예술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분들이 또 있어요. 도윤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저를 의심하고 밀어내려 했던 모든 분들이에요. 특히 케빈 월터 선생님께요. 화면 속에서 도윤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을 계속해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억울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걸요. 실제로 케빈 교사는 도윤의 졸업식 이후 큰 변화를 겪었어요. 학교 내에서 그의 편견적 태도가 문제가 되면서 교육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지금은 다문화 교육과 창의성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저는 그분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곳에는 지난 1년간 MIT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창의성은 화려한 재료나 비싼 장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화면에는 도윤이 최근에 완성한 프로젝트가 보여요. 재활용품으로 만든 정수시설 모형인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식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이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또 쓰레기로 뭔가 만든다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도윤의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환경과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접근이 인정받은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창의성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느냐예요.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지금 남들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저에게 창의성이 없는 건 아닌지, 남들 말이 맞는 건 아닌지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그 의심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화면 속에서 도윤은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요. 창의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나요.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름이 여러분만의 색깔이 될 수 있어요. 도윤은 영상을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마지막으로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특히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께요. 엄마, 보고 계시죠?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도윤은 화면을 향해 깊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창의성은 국경을 넘나니까요. 영상이 끝나고 도윤은 편집을 마무리해요. 이 영상은
TED 강연자로 초청받은 다음 달 발표에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제목은 창의성은 국경을 넘나니였죠. 그날 저녁 도윤은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화상 통화를 걸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가 이제는 영상까지 만드는구나.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해요. 1년 전에 걱정 많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곧 한국에 가서 엄마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정말로 1년 만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의심받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엄마, 그때 편지에 써주신 말씀 기억나세요? 제 안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응, 기억해. 이제 정말로 그 빛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빛을 나누고 싶어요. 통화를 마치고 도윤은 창밖을 바라봐요. MIT 캠퍼스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1년 전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새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어머니께 편지를 쓸 차례였거든요. 사랑하는 엄마께. 저는 이제 정말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답니다. 편지를 쓰며 도윤은 생각해요. 창의성은 정말로 국경을 넘나든다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